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연휴 기간 인구 대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로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어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묘역 사이마다 줄지어 주차된 차량들. 추석을 앞두고 지난 26일에만 5천여 명이 이른 속묘를 다녀갔는데 여전히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석 기간 성묘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묘지관리소에서 분산 방문을 요청해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주일 먼저.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올해는 코로나19에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예상됩니다. 당장 광주시는 정부의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어제 종료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가 계속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과 뷔페, 종교시설 등 집합 제한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도 이어집니다. 특히 한동안 지역 감염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던 클럽 등 유흥주점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장기간 외부와 접촉이 통제돼 온 노인 요양시설은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닷새 동안 한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우리 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6개 업종에 대해 다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고 33종의 집합 제한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정부와 광주시는 또 연휴 끝자락인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북한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모 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어제 낮 12시 10분쯤 목포 북항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입항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무궁화 10호의 승선에 있던 나머지 15명 선원에 대해 하선 절차를 거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이 씨의 동료인 선원들은 향후 해경 수사 일정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물이 빠진 갯벌에서 조개나 꽃게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이 새로운 취미생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사고도 잇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길금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안 성천항. 갯바위에 모인 사람들이 손전등을 켜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해루질에 나섰다 고립된 겁니다. 전북의 한 해루질 명소. 썰물 때가 다가오자 해루질객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밤이 되자 더 늘어납니다. 신속히 육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에도 해루질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밤인데 그 구명조끼 왜 안 하셨어? 위험하잖아. 다 있잖아요, 지금. 랜턴? 랜턴 있어도 또 혹시라도 물 차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지형이 평평해 해루질을 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안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렇게 움푹 패인 갯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갯골의 경우 물이 들어차게 되면 시야로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쉽게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신고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해루질객이 작년 대비해서 약 절반 이상, 약 50% 이상 중과치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11시부터 12시, 이때가 실제로 어려운 시기이고. 전문가들은 물때가 바뀌기 전에 육지로 나와야 한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위치를 알 수 있는 앱 설치를 당부합니다. 물이 바뀌는 시간이 되면은 현재 본인이 그 해루질을 하고 있는 곳이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즉시 인지하는 동시에 나오셔야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한 바깥 활동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화재 현장을 설정해 실감나게 소방훈련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활용해 훈련을 하면 실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대전방송총국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이 소방장비와 똑같이 만들어진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합니다. 고글을 쓰자 화면에 공장 화재 현장이 나타납니다. 발화점을 조준해 물을 뿌리는 동작을 하자 진화 과정이 숫자로 표시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실제 화재 현장과 같은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소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뮬레이터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다루게 되는 다양한 소방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서 부연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부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이제 종합이 된 기술이고요. 실감나는 화재 현장 구현을 위해 현직 소방관들이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화재 현장에 직접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써 기본 이론을 접목해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최적화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소방 호흡기와 소방복 등의 냉열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하고 훈련생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기술 등을 도입해 실제 화재 진압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 개방 제시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섬진강위원회의 제시안을 전달받아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합니다. 한편 죽산보 주변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철거반대 투쟁위원회는 철거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바우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상생장터를 운영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 북구청사 광장에서 열리는 상생장터에는 채소와 견과류, 한과 등 말바우 시장 상인회와 협업해 구성된 꾸러미가 판매됩니다. 꾸러미당 1만 원 상당으로 구매 예약만 800개가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시정 혁신안을 광주시에 권고했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의 이번 권고에는 4개 분야 33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권고는 2018년 11월 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2번째 권고 제안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전 재산을 전남대에 기부한 84살 김병양 할아버지에게 명예 철학 박사를 수여했습니다. 김병양 할아버지는 지난 4월 전남대에 전 재산 1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한 김 할아버지는 젊어서는 직공과 배달 일로, 50대 이후에는 서울 명동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전달책인 62살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광주와 나주, 고흥과 여수, 창원 등지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 대환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뒤쫓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친구를 만난다며 전남대 일대 식당과 PC방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시가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마련합니다. 오는 2022년 말 광주시 건국동에 들어설 예정인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국비 등 39억 원이 투입되며 완공되면 개와 고양이 등 최대 600마리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내년부터 남구에 운영하며 광산구에는 4,0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는 약 35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 동구가 치매 관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동구는 카카오톡 채널에 비대면 치매 안심센터를 개설하고 인공지능 돌봄 로봇인 효도리의 보급 사업 등
비대면 시대에 선제 대응한 치매 관리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서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절반 정도만 추석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전체의 47%로 지난해보다 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폐쇄된 뒤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광주 상무소각장이 온라인 문화 스튜디오로 운영됩니다. 스튜디오에는 음악회나 댄스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세워졌고 공연 내용은 온라인 유튜브 채널 소각장 문화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6일 오프닝 공연을 한 뒤 매주 화요일 공연을 이어갈 계정입니다. 광주시가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추석 당일 영락공원 방면을 운영하는 518번 날씨를 시내버스를 하루 40차례에서 88차례로 증차하고 지원 15번과 용전 86번 버스는 영락공원까지 경유하도록 노선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철의 경우 연휴 전날인 29일에 한해 밤 12시 47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버스와 택시, 송정역과 광주공항 등에 대한 방역 실태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월요일 아침 일부 내륙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순천이 130, 한평의 월야가 140, 보성의 복내가 250m 등 300m 미만을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5.8도 가리켰는데요.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차가워진 만큼 겉옷 꼭 챙겨서 입으시고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지만 해가 뜨면서는 안개가 서서히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로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광주가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담양의 낮 최고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여수 23도, 순천과 광양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24도, 영암과 강진, 해남이 25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구름이 다소 끼긴 하겠지만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추석 당일에는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또 토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KBS 뉴스광장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